자, 같이 시간 더 줄까? 알았어. 자, 뒤에 산호하고 말미잘이 나오는데 이게 말미잘 사진이야. 보여줄게. 이게 말미잘이야? 말미잘. 이제 산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산호. 이게 말미잘. 귀엽다. 물고기가 여기 안에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 자, 같이 풀어볼까요? 자, 43페이지 1번. 시윤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가나에 사는 새가 서로 다른 종류가 된 원인을 서술하시오. 첫 번째가 뭐였지? 한 종의 유전적 다양성. 보이? 변이가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어떤 데서 살게 되면 어떤 데? 환경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면 얘네가 생김새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개체로 생물이 될 수 있다. 자, 2번은 자, 이거 우리 예준이가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환경 적응에 적합한 변이를 지닌 다양한 변이를 가지는 한 종류의 생물이 다양한 변이를 갖는 한 종류의 생물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무리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이거 다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환경에 살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가 서로 다른 환경에 살게 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잠깐만.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변이, 다른 환경에 적응, 생물의 종류가 다양. 요거는 포인트 단어. 자, 예쁘게 잘 적어주세요. 자기 답과 너무 다르다 싶으면. 변이, 환경 변이. 환경에 생존하기 유리한 변이를 지닌. 자, 2번은 당나귀와 말은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야. 자,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당나귀와 말은 서로 짝짓기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자손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볼 수 없다. 당나귀와 말은 서로 짝짓기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자손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이다. 근데 이거 이번에 둘의 새끼인 너는 무슨 능력이 없겠는데 이렇게 쓰고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줄래? 둘의 새끼인 너는 무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새끼? 자, 자손이라고 고쳐주시면 맞아요. 자, 말이 이게 다 한자에서 온 거니까 새끼는 한자에서 온 게 아니잖아. 그치? 자손이라는 말. 노새는요? 노새? 노새는 모르겠어. 한자인지? 당나귀? 이거 다 한자 같은데, 노새도? 정확하진 않아. 우리가 자식을 아들 자자라고 손은 그 자식의 자손, 새끼? 아이를 자손, 손이라고 대대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 군계일학하고 다른 건데. 자, 3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종. 자, 종을 묶어서 더 큰 단위 속.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점차 더 큰 분류 단위로 묶어 개까지 나눌 수 있다. 박새와 너구리 중에서 돼지와 더 가까운 생물은 누굴까? 너구리. 돼지와 너구리가 더 가까운 관계이다. 돼지와 너구리가 돼지와 박새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다. 자, 분류 체계를 근거로 두래. 왜? 돼지와 너구리는 같은 어디에 속하죠? 같은 강에 속하지만 돼지와 박새는 같은 문에 속하고 같은 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일게. 돼지와 너구리는 같은 강에 속하기 때문에 더 가까운 관계이다. 애들은 갈수록 책을 안 보고 미디어를 많이 쓰잖아. 핸드폰 쓰지 않는 애들 거의 없잖아. 그런데 갈수록 시험은 문장으로 나와. 이거 너무 세상이 거꾸로 가지 않니? 그지? 핸드폰을 맨날 보고 그리고 문자를 치는데 맨날 줄여서 쓰는데 점점 주관식이 아닌 서술형을 쓰래. 그지?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지. 자, 4번의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말은 막? 세포막? 핵막? 그리고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
핵막이 없어서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 자, 2번은 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은 어떤 개에 속하는지 쓰고 어떤 개, 균계 이렇게 일단 적고 답이 2개인 거지. 이 특징을 세포벽, 엽록체, 영양방식, 몸의 구성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균계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그리고 광합성 엽록체 있어 없어? 엽록체가 없어. 엽록체가 없으면 뭘 못해?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어. 다른 생물체를 분해하여 양분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몸의 구성.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45페이지에 미안, 시간 더 줄게요. 잘 적어주세요. 선생님, 앵무새는 지금 집에 있나요? 집에서 있어요. 새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누가 돌보고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아들 둘. 방학이고 주말이고. 우리 아들 평일만 다녀. 좋아 보이지? 그래서 답답해. 답답해. 혹시 나가서 놀면 되지 않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안 가서 답답해. 안 가지. 안 가서. 보내주고 싶어. 보내고 싶어. 엄마 마음 다 똑같지. 작은 아들을 이 수업으로 보내요. 작은 아들? 너네들만치 그렇게 공부하는 성향이 아니야. 우리 작은 아들은. 굉장히 그냥 해맑게 살고 있는 아이야. 운동이요? 운동은 남자애들이니까 둘 다 운동을 시키고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놀 건 놀자. 엄마, 저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아주 심차게.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말에 같이 쌤이랑 여기 와요. 그런 게 좋은 집 나갔다니까. 할머니 집 갔다니까. 문제집도 안 풀려고 2층 내려가서 사는 애를. 자, 45페이지 잠깐 보면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미잘을 왜 보여줬냐, 말미잘하고 산호는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표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줄게. 7번에 보기 2번 보면 고착 생활을 하는 산호와 말미잘은 동물계에 속한다. 요거 맞아? 산호와 말미잘 얘네 두 개가 되게 비슷해. 산호는 우리가 요렇게 사는 거잖아. 요렇게 사는 애들을 산호라고 하고, 그리고 말미잘은 아까 물고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끝에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긴 애가 이렇게 잔뜩 있는 사이에 물고기가 숨어서 다니잖아. 그치? 이게 말미잘인데, 말미잘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떠다니기도 하고 요렇게 뭉쳐서 사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뭉쳐서 사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균체라고 해. 균체. 군체. 영화 제목이잖아. 그치? 군이 여러 개의 군.
뭐 무슨 군, 학군 이렇게 하듯이 단체를 뜻하는 건데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이런 군체 형태로 있고 혼자 돌아다니는 건 말미잘은 혼자도 돌아다녀.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동물이다. 말미잘을 움직여요. 야, 근데 산호가 산호 동물이야. 에? 동물이야. 생각해봐. 조개가 단단한 껍데기로 있다 해서 걔가 식물이니? 응, 동물이야. 이게 저기 안개를 움직여요? 얘가 어떤 동물이냐면 지렁이와 같이 자웅동체라고 해. 말미잘은 아닌데 산호. 얘 자웅동체야. 단단한 껍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얘네가 뭐 돌멩이 이렇게 식물로 생각하는데 우리 지렁이처럼 몸에 정소난소가 동시에 갖고 있는 자웅동체야. 그래서 얘는 다른 것들하고 얘네가 짝짓기를 하잖아. 그냥 자기 혼자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서 새끼를 번식하는 거야. 얘는 동물이야, 동물. 근데 새끼를 어떻게 낳는 거야? 여기 안에 정자와 난자, 정핵과 난핵을 만들어. 얘를 갖다 결합시켜서 만드는 거지. 번식하려고 할 때. 근데 거기서 요 안에 얘네가 보면 얘네가 이동하는 통로가 있어. 조개 움직여요? 조개 움직이잖아. 몰랐어? 조개 움직이잖아. 몰랐어, 진짜? 조개 움직여요? 움직이지. 숨기도 하잖아. 조개 움직여.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가 없을 뿐이야. 자, 그래서 산호하고 말미잘은 고착이라는 건 뭐냐면 붙어 있다는 얘기야.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얘네 둘 다 동물계로 간다. 동물계. 말미잘은 이해할 수 있는 둘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 둘 다 같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둘다 자웅동체야, 둘 다. 친척이야, 친척. 하나는 말미잘은 덩어리도 있고 떨어져서도 있고 얘는 단단한 껍데기가 있는데 덩어리만 있는 거. 이 차이점은 있긴 한데 둘 다 매우 비슷한 동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집신벌레는 동물계, 파래는 식물계. 파래는 식물계가 아니라 뭐였지? 원생생물계였잖아. 그치? 자,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원생생물계에 있고 고착 생활을 하는 산호와 말미잘은 동물계에 속한다. 이거 정답이고 미역은 원생생물계고 민들레는 식물계잖아. 그치? 둘 다 광합성을 할 수 있지만 미역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원생생물계, 민들개는 식물계. 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핵막이 있는 게 아니라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만 핵막이 있잖아. 그래서 모든 생물, 모든 세포 이게 틀린 거고 5번은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핵막이 있으며 자,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다. 동물계에 세포벽이 있어? 그래서 답이 2번이 정답인 거야.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생물의 다양성 보전. 자,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대. 다양한 게 좋다는 거야. 아까 내가 우리 바나나 얘기했고 내가 쌀만 먹었을 때 쌀이 멸종되고 병들면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했잖아. 다양한 게 좋은 게 멸종돼도 대체가 가능해서 그래. 그래서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생태계가 다양성이 낮은 걸 먹이 사슬 과정이라고 해. 먹이 사슬. 예를 들면 자, 풀을 메뚜기가 먹고 얘를 뒤지가 먹고 그 다음에 얘가 수리 부엉이가 먹고 만약에 여기 풀이 한 종류만 먹어 메뚜기가. 근데 얘네가 농약이 쳐져서 메뚜기가 죽었어. 그러면 메뚜기만 먹는 뒤지는 또 죽겠지. 그리고 뒤지만 먹는 수리부엉이는 또 죽겠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되면 멸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타격을 도미노처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한 경우 이렇게 사슬관계,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걸 사슬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생태계가 다양성이 낮다라고 표현해.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거 그물이라고 해. 먹이 그물. 그러면 만약에 메뚜기가 죽었어.
그러면 뒤지는 메뚜기를 먹다가 메뚜기를 못 먹으면 다른 것들을 먹으면 되잖아. 작은 새우, 물고기. 뒤지가 물고기를 먹는다? 자, 어떻거나 이렇게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가 있다면 생태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한다. 보충 설명 1번에 수하 읽어봐봐. 먹이 관계. 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에너지와 물질이 조달되는 관계를 비교해 연결한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한다. 또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그물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생태계는 먹이 사슬로 되어 있을까? 먹이 그물로 되어 있을까? 먹이 그물. 한 종류 이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 종류만 먹기가 힘들잖아, 또. 그치? 먹이 그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자연 환경과 건강 유지. 자,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휴식과 여가 생활의 공간을 제공한다. 자연 환경이 깨끗해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물에게서 얻어지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첫 번째, 식량. 당연히 먹는 것이 다 자연에서 왔잖아. 응? 쌀, 보리, 귀리, 뭐 요즘은 많이 먹는 게 뭐지? 키노아인가? 키노아? 막 다양한 것들 요즘 막 살 안 찌는 거 해갖고 이상한 것들 처음 보는 것도 많잖아.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들이 많고. 자, 식량을 얻고 과일, 뭐 먹는 것들, 그리고 의약품도 얻는데. 의약품은 어디서 얻어지지? 생물 중에는 우리 곰팡이도 균계로 생물계잖아.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지는 게 페니실린, 이런 것들. 약품도 얻어지고 식물에게 약용 성분이 있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자, 약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에고치에서 비단, 견 이런 거 뽑아내고 모카솜에서 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섬유도 얻고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얻는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 산업재료, 발명품과 로봇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 먹는 거나 뭐 옷이나 이런 게 다 자원인 거지. 그리고 발명품, 로봇? 자, 헬리콥터는 뭘 보고 만들었는지 알아? 헬리콥터. 단풍나무? 도깨비불? 도깨비 풀? 헬리콥터 잠자리. 잠자리. 그리고 우리 왜 벨크로 찍찍이는 독구마리? 독구마리. 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뒤에 얘가 나와 있나? 요 정도? 고양이 눈 반사를 이용해서 우리 도로에 반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들이 뭐냐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래. 도로 건설, 작물 재배. 생물의 서식지를 잃게 된다. 나는 우리 사람들이 엄청난 존재,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억센 존재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산을 통과할 때, 터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산을 뚫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난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천재 너무 과격하지 않아? 돌아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산을 통째로 뚫어버렸잖아. 어떻게 산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
와, 옛날에는 강원도를 가면 미시령, 뭐 대관령 해갖고 되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돼요. 꼭 가면 계속 흔들려갖고 막 멀미나고 멀쩡한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어. 근데 요 도로가 뚫리고 나서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비교적 일자니까 가기 좀 편해졌지. 좋긴 좋은데 산을 뚫었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산을 뚫을 수가 있어. 난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가 너무 뭐 그 수준이 스케일이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해. 그렇지, 위험하지. 그래서 도로 건설,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황소개구리 알아? 황소개구리가 청개구리, 우리나라 토종개구리를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 황소개구리가 뱀도 잡아먹고 이것저것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잡아먹잖아. 얘는 못 먹는 게 없잖아. 입에만 들어가면 다 먹는데. 작은 뱀 먹을 수 있겠지. 응? 그래서 되게 얘가 생존 능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아서 얘가 한참 너무 많이 늘어나서 황소개구리 잡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어. 너무 많이 이게 생태계 외래종이 토종종을 너무 파괴를 하니까. 자, 그리고 붉은기 거북, 그리고 유트리아는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고 하는데 얘네가 생존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기존 토종종을 굉장히 이렇게 순식간에 멸종을 시킨대. 큰잎 베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동물에서 했어. 큰잎 베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쓰냐면 요거를 잡아다가 실내 낚시터에서 써. 왜냐면 여기다가 낚시터에다가 이 물고기를 잡았어. 얘는 맛이 없어서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실내 낚시터에다가 풀어놓고 사람들 그냥 손만 느끼게끔. 그리고 뭐 잡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마리 잡으면 상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내 낚시터에 이런 레저용? 조금 생명체를 이렇게 오락놀이로 쓴다라고 하면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한대. 돼지풀이 번식력이 되게 좋아서 토종 풀들을 많이 못 번식할 수 있게끔 번식하는 거를 방해를 한대. 그래서 우리가 외래종 유입도 생물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 이건 뭐냐면 잡으면 안 되는 걸 잡는 거야. 요즘은 뱀하고 개구리 잡으면 안 되잖아. 개구리 잡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개구리가 멸종 위기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막 놀다가 나이 또래? 니네 어머니 아버지 또래인데도 시골에 산 사람들은 개구리 잡아먹고 막 이렇게 살았대. 근데 이거를 크기보다 작은 거는 그냥 통째로 구워서 먹기도 하나 봐. 크기가 작은 건. 근데 내가 들은 얘기는 우리 남편의 친구야. 남편의 친구인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갖고 개구리를 구워서 먹었는데 그거를 입에 넣었는데 그 안에가 덜 익었나 봐. 입에 딱 씹는데 덜 익은 그 안에 것이 톡 터졌대, 입안에서. 그때 올라오는 비릿한 느낌이 너무 싫어서 지금도 개구리가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개구리 끊었대. 모르겠어. 비릿한 게 뭔가가 드러난대. 우리가 바다에 사는 애하고 민물 이런 데서 사는 애들하고 맛이 달라. 물고기도 민물고기는 좀 이상한 맛 나.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나 이런 거는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 민물고기는 반찬으로 잘 안 먹어. 매운탕? 민물 매운탕 해갖고 잘 끓이는 데서만. 개구리 먹어봤어. 중국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 맛을 느끼고 먹은 게 아니라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먹었어. 거기 조선족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셨다고 해서 가족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줬는데 식당 가서 나한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시킨 거야. 장난 삼아. 근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서 네, 괜찮아요. 뭔지 알고 드셨어요? 그랬더니 개구리요. 그랬더니 괜찮네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 예의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중국어로 해주세요. 메셜. 메셜.
메이셜이 한자로 하면 없을, 일 없어. 그러니까 왜 북한 말로 일 없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 일 없습니다가 그 중국말로 하면 메이셜 이래. 일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냥하지 않아. 되게 무뚝뚝해. 그래서 막 아유 괜찮아요.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이 없이 메이셜 하면 끝이야. 선생님 그럼 중국어도 외우시고 북한 말은 못 외웠지. 못 배웠지. 북한 사람은 중국에 많긴 하지만 못 배웠지. 자,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획은 우리 너무 많이 잡는 거야. 필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크기가 몇 센치 이하 된 애들은 풀어주는 거 알지? 그래야 얘네가 살아서 계속 번식을 하니까. 자,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 내가 그냥 추가로 내가 원체 새 쪽으로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새가 우리가 계란이나 유정란이나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매매가 돼. 그래서 유정란을 사다가 번식을 해서 병아리 깨고 이렇게 애완 닭도 키우고 뭐 종도 이렇게 해서 번식을 시키는데 앵무새는 알을 거래를 하면 불법이야. 왜냐면 앵무새가 얘가 되게 분양가가 낮은 거는 우리 사랑앵무라고 해서 인꾸 많이 들어봤지. 걔네들은 5만 원, 3만 원이면 거래가 되는데 비싼 애들은 세계에서 희귀 종 돌연변이는 몇 억씩 가고 한 마리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왜 TV 선전에 나오는 눈 되게 크고 막 빨구작작하고 굉장히 엄청난 애 있잖아. 요런 애는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 가거든. 색깔이 빨간색이고 요런 게 1,000만 원이야. 근데 앵무새 알을 딱 갖고 왔는데 얘가 1,000만 원짜리 앵무새인지 얘가 2만 원짜리 앵무새인지 크기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 알을 포획하는 거, 갖고 오는 거 자체가 불법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국내에서 얘가 태어났다라는 번식 증서가 있어. 그래서 번식 증서가 모든 앵무새가 요게 있어. 그리고 왜 인꼬처럼 작고 번식 능력이 빠른 애들은 요 증서가 없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애 정도 등치가 크고 조금 개체수가 적은 애들은 번식 증서가 있어. 그래서 누구 집에서 태어난 수컷 몇 개월짜리 이렇게 다 이렇게 서류가 갖고 있어. 그래서 아무거나 잡지 못하게끔. 근데 요렇게 커다란 대형종을 키우고 있는데 증서가 없어. 그러면 환경청에서 나중에 걸리면 벌금 때려 맞는 거 몇백만 원씩. 알 낳아요. 새끼 안 낳아요. 닭처럼 알 낳아. 닭하고는 사실은 되게 먼데 조룡 나기보다는 파충류 쪽에 더 가깝대. 그 형태로 보면. 그런데 알을 낳고 산대요. 그래서 불법 포획과 남획. 요거 굉장히 환경에 해로운 방법이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도 엄청난 생물 다양성 유지에 방해를 주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것은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생태 통로를 연결하면 여기 로드킬 당하는 애들 대담하는 거 알지? 그래서 생태 통로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그리고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을 단속. 요즘은 내가 키우던 애들 막 길에다가 번식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방류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거북이야. 그래서 길거리에다 버려. 돼? 안 돼? 안 돼. 막 물가에 풀어줘. 안 돼. 그래서 요런 외래종 유입을 단속하고 이거 큰잎배새나 요런 붉은기 거북이 요런 식으로 얘네가 번식됐단 말이지. 자, 그리고 고유 식물의 씨를 종자은행에 보관한다. 아직 집에 갈 때 안 됐어. 종자은행을 어디다 놓냐면 아이씨 아쉽다. 이거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 잠깐만 들어봐. 종자은행을 어디다가 설치하냐면 나라 까먹었어. 저기 추운 북극 어디에다가 놓거든? 왜냐면 전기가 끊어져도 너무 추워서 냉동 온도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얘네가 냉동을 시켰어. 급속 냉동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 보관을 했어. 전기가 끊어져? 그럼 순식간에 얘네가 다 멸종하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 아주 추운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곳에다가 따로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은 람다르 혈압, 그 다음에
국제 협약을 맺어 실행한다. 자,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으시니까 숙제를 조금 더 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줄여서 자, 55쪽까지 숙제인데 53, 55 잠깐만 미안해 51 53, 55야? 그러면 요거 숙제야. 자, 한숨 쉬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숨 쉬지 말고. 지하철?